네, 안녕하세요. 미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매일 보는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연휴 마치고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창비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창비학당이 있거든요.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거기서 한 2년 전부터 미술 관련 강의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미술 에세이는 어떻게 쓰는지, 처음 쓰는 미술 에세이 이런 제목으로 했었고 재밌었어요. 그 다음은 명화, 화가와 화가를 비교하는 그런 강의도 하고, 근데 한동안은 저희 공간에서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제가 운영하는 창비학당 강의를 안 하다가 복귀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강의 시작인데 이제 강의를 오픈을 하면 몇 명이 모일까 걱정이 돼요. 소심해져서 아무도 안 모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일 물어봐요. 담당자에게 몇 명 모였어요? 몇 명 모였어요? 근데 다행히 20명이 정원인데 마감이 돼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신청을 했으려나? 어쨌든 혹시 강의장에서 만나게 되면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작가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저는 좋아하는 작가가 한 10,000명 돼요. 작가 이름은 리처드 햄블턴이라는 작가고요. 1952년 태어나서 2017년,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죠. 연휴 첫날에 제가 전시 리뷰 올렸는데 서울숲 아트센터에서 진행하는 반항의 거리 뉴욕에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갔다고 따라가셔서 막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 좋았어요 이런 분도 있었는데 제가 그 전시에 왜 갔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리처드 햄블턴이 사실 전시에 왔었거든요. 작품이. 보이시겠지만 이 작품이 지금 한국에 있고요. 어떤가요? 막 달려드는 사람 같죠? 난타 포스터 같기도 하고 새까맣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 작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새까만 그림자로 작품을 표현하는 걸까? 이것이 스트리트 아트였다고? 거리에선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가족 중에 한 명은 이 작가 작품을 샀어요. 또 심지어 제가 또 친한 분은 이 작가 작품 보려고 홍콩 사시는데 뉴욕까지 직접 막 휴가 때 가시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작가일까 너무 기대를 심어주나? 키스 에린과 바스키아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 한국 분들은 많이 몰랐을 거고 당대에는 되게 인기가 많았고 젊은 팝 아티스트들,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에게 선배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작가는 우리가 스트리트 아트의 근원을 찾을 때 더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게 하는 작가? 제 생각에는. 그리고 키스 에링처럼 막 알록달록하고 밝지도 않아요. 어두워요. 그리고 바스키아처럼 세련된 레이어의 느낌, 조화로움의 느낌도 없어요. 그냥 강렬한 한 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트 아트의 정신적인 면모는 더 뿌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스 에린과 바스키아는 비교적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마치 그 이야기가 신화처럼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리처드 햄블턴은 비교적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까지 활동을 했죠. 초반에 이 리처드 햄블턴의 작품이 좀 재밌는데 미스터 리라는 필명으로 밤이면 캐나다와 또 이제 미국 전역에 가짜 범죄 현장처럼 바닥에 이렇게 딱 시체가 쓰러져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핏자국을 막 내고 사고 난 현장처럼 묘사하는 그런 바닥 그림을 그리면서 거리에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뉴욕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이곳에서는 이제 그림자 벽화로 유명해지는데요. 거리에 섀도우맨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래피티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때로는 개념 예술가이기도 하고 퍼포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앤디 워홀은 리처드 햄블턴에게 여러 번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또 그 바스키아는 리처드 햄블턴 작품 너무 좋아서 자기 작품과 바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대 아티스트들보다 유명인과의 사교가 좀 적었기 때문에 좀 비교적 덜 알려졌고요. 왜냐하면 바스키아랑 키스 에링은 마돈나 같은 유명한 가수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았지만 90년대에 돼서는 오히려 대중들의 시선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작가죠. 근데 사실 미술사에서
한 작가가 계속 유명한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잊혀졌다가 나중에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베르메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도 그랬고, 독일 낭만주의의 프리드리 같은 작가도 히틀러가 좋아했던 그림이었다 해서 되게 대중들이 안 좋아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미 작가가 죽은 후에도 이 작가의 명성과 작품들의 높낮이가 좀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햄블튼은 키스 헤링과 바스키아에 비하면 되게 명성이 미비하죠. 하지만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줬고, 요즘 스트릿 아티스트, 그래피티 아티스트 하면 누가 제일 유명할까요? 아마도 작년 한 해에는 뱅크시였겠죠? Last chance, and selling for 860,000. Yeah, if you could maybe get one of the technicians quickly to go and take that over there, that'd be great. Okay, we're moving on,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ing to move on here. Sorry if I have your attention. 스스로의 작품을 옥션 기록 딱 나오자마자 파쇄시킨 작품 안에 이렇게 파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유튜브에서도 한번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 리처드 햄블턴은 후배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거리에 새까만 그림자처럼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물감을 막 뿌리면서 그렸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고 표현주의적이죠. 잭슨 폴락의 액션 페인팅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 작품은 1984년 베를린 장벽 동쪽에 리처드 햄블튼이 그린 건데요. 17명의 실물 크기의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키스 헤링도 베를린 장벽에 벽화를 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키스 헤링이 그렸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리처드 햄블턴이 그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다큐 섀도우맨은 리처드 햄블턴의 말년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이제 말년이 되면서 척추가 되게 많이 굽어요. 그래서 거의 곱추처럼 이렇게 척추측만증을 갖게 되는데, 그런 모습에 살은 빠지고 피부암은 얼굴 전체를 집어삼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요. 그래서 다큐를 보면서 저 작가의 원동력이 뭘까? 저렇게 그 나이가 들고 피부가 함몰되는데도 저 이상한 장난꾸러기 같은 저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근데 말년에 이렇게 자전거를 혼자 타고 가는 그 쓸쓸한 뒷모습이 되게 인상에 남는데, 화려했던 친구들 그리고 젊은 시절은 다 떠나보내고 혼자 말년에 남아서 이렇게 쓸쓸히 활동을 하는 모습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리처드 햄블튼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후회 없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져 가면서도 그 삶 자체도 좀 즐기는 것처럼 보여져서 안타깝지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누군가가 지지해 줄 거야. 그리고 누군가는 내 작품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지인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마르고 작아지고 물기가 쫙 빠진 미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너무도 힘이 넘치고 건강하고 젊은 한때 아니면 영원히 젊었을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림자처럼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섀도우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떠한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다큐에서 발견을 한 건데 리처드 햄블튼의 어떤 스케치북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최초의 그림은 태양에 의해 벽 위에 그려진 그림자다. Quote by Da Vinci. So virtue with all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름이 적혀 있죠. 어쩌면 이 문장이 리처드 햄블튼 인생의 섀도우맨을 만들었던 그런 문장이 아닐까. 이 말 때문에 생각났던 말이,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선생님이 제일 오래된 텔레비전이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오래된 텔레비전은 바로 저 달이야 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그 말도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버려도 마음속에 딱 한 문장만큼은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삶이 흔들릴 때 이 문장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문장이 아마도 리처드 햄벌튼에게는 최초의 그림은 태양에 의해 벽에 새겨진 사람의 그림자다. 이 문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어떤 설명보다 저 문장이 섀도우맨 시리즈를 가장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에 리처드 햄벌튼이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작품을 찾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핫하지 않나, 이미 올라버렸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근데 우리가 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잖아요. 서울숲 아트센터에. 아직 그 전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큐멘터리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오늘 작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